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8월 새누리당 연찬회 후 저녁 자리에서 여성 기자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2007년 대화록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가 경기 화성갑 지역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새누리당 내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남 밀양 송전선로 공사가 오늘 아침부터 재개되면서 경찰과 반대 주민들의 대치와 충돌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뉴스 첫 소식입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8월 새누리당 연찬회 후 저녁 자리에서 여성 기자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김무성 의원은 지난 8월 29일 강원도 홍천당 행사에서 기자들과 술자리를 마친 뒤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한 기자의 허벅지를 집어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한 기자의 이름을 부르고 옆에 앉으라고 하는 등 실랑이가 벌어졌고 또 다른 기자에게 자신의 무릎에 앉으라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김무성 의원은 정치권을 뒤흔들었던 NLL 대화록 사전 입수 의혹 보도와 관련해 특정 인터넷 신문 기자를 지목하며 기사 엉터리로 쓰면 나한테 두드려 맞는다고 하고는 인간 쓰레기 운운하며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미디어오늘은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무성 의원은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만취가 돼서 기억이 없다. 수십 명이 있는 자리에서 그런 상황이 없었다. 내 나이가 63인데 취해서 일어나면서 짚었다고 얘기하는데 다른 의도가 있었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어제 국회에서 최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임모 씨와 관계가 틀어졌는데 그 이유는 임모 씨가 최 전 총장과 모 여성 정치인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했기 때문이라는 제보가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 민주당은 많은 카더라 통신을 들어봤지만 이 정도로 윤리도 양심도 없는 소설은 듣기 처음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우선 김진태 의원의 문제 발언입니다. 최 전 총장과 임모 씨의 관계가 틀어졌는데 그 이유는 임모 씨가 최 전 총장과 모 여성 정치인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다고 의심했기 때문이라는 제보도 있습니다. 우리는 귀가 없어서 못 듣고 입이 없어서 말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발언 꺼놓고 얘기하십시오. 배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서 김진태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역시 여성 정치인이라는 사실을 잊은 것 같다. 그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여성 정치인 전체를 테러했다며 여성 정치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김진태 의원은 의원직 사퇴로 사죄해야 할 것이라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은 제가 제기한 여성 정치인의 부적절한 관계 때문에 난리라고 하는데 도둑이 재발절인 모양이라고 비아냥됐습니다. KBS 라디오에 출연한 김 의원의 발언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임모 씨가 최 전 총장과 모 여성 정치인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한 거고요. 네.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가지고 있지만 이제 당사자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그냥 모 여성 정치인이라고만 표현을 했습니다. 아하, 네. 그게 뭐 어떤 국회의원인지 뭐 전직인지 현역인지 또 뭐 어느 당 소속인지도 밝히지 않았거든요. 네. 뭐 왜 그렇게들 난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언제 어떤 경로로 제보를 받으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건 뭐 일종의 이제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네. 그것까지 좀 밝히기는. 그러면 그렇고요. 야당의 의혹 제기는 근거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김 의원께서 제기한 의혹 제기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근거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이제 제가 이거를 가지고 제보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네. 지금 이제 좀 더 시일이
지나면 밝혀질 거로 보고요. 국회 내에서의 국회의원 발언은 면책특권도 있는데 정확하게 밝힐 필요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긴 하지만 이것이 이제 워낙 또 정치 도의상 또는 예. 당사자의 프라이버시를 좀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냥 모 여성 정치인이라고 한 겁니다. 예. 조금 더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 모 여성 정치인이 국회의원인지. 그건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테니까요. 다른 것도 이제 중요한 이야기들 많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밝혀집니까? 아니면은 김 의원께서 밝히실 겁니까? 다 밝혀집니다. 이게 진실이란 거는 그렇게 계속 감출 수가 없는 거거든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2007년 대화록이 국가기록원 대통령 기록관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는 참여정부에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 대통령 기록물 전체에 대해 확인한 결과 정식 이관된 기록물 중에는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관용 외장 하드와 대통령 기록물 관리 시스템 팜스, 이지원, 나스, 서구의 이관 기록물 등을 확인한 결과 정식으로 이관된 기록물 중에는 회의록이 없다며 빠져나간 흔적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현재 마지막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경남의 봉하마을 사저로 유출했다가 회수된 봉하 이지원 시스템을 보고 있다며 마지막 분석과 검증 작업을 집중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가 경기 화성갑 지역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새누리당 내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 전 대표는 오늘 오전 화성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실종된 정치를 복원하고 당내 화합, 야당과의 소통을 위해 보궐선거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서 전 대표는 화성갑에 새누리당 공천을 신청한 상태며 새누리당 공천심사위는 서 전 대표와 김성회 전 의원 가운데 한 명을 최종 후보로 선정하기 위해 막판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비리 전력자인 서청원 전 친박 대표 연대에게 화성갑 재보선 공천을 줄 경우 한석을 만약 이겼다라고 하지만 대의 명분을 잃는다고 한다면 사실은 10석, 100석을 잃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CBS 라디오에 출연한 박민식 의원의 말입니다. 새누리당이 공천 개혁하겠다, 또 투명하게 공천하겠다 하는 것 중에 핵심적으로, 근데 불법 정치 자금 수수했다, 또 성범죄로 처벌을 받았다, 이런 비리 전력자들, 이런 것으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아예 공천에서 배제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적용을 해왔고. 그렇죠. 근데 기준이나 원칙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한테는 엄격하게 적용이 되고, 또 정치적인 힘이 강한 사람한테는 그것이 오락가락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국민들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경남 밀양 송전선로 공사가 오늘 아침부터 재개되면서 경찰과 반대 주민의 대치와 충돌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한국전력은 오늘 아침 6시부터 경남 밀양시 부북면 등 송전선로 공사 현장 5곳에 중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현장 주변을 정리전돈하거나 펜스를 설치해 기초를 다지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공사가 시작되자 단장면 바드리 마을에서는 밤샘 노숙을 한 주민 30여 명이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일부 주민이 실신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공사 현장 5곳에 경찰력 3천여 명을 투입한 경찰은 공사 방해자를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국민TV 라디오 노종면의 뉴스바에 출연한 문정선 밀양시 의원의 전언입니다. 지금 3호기 송전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나라의 원전 6개가 지금 불량 부품 공급으로 인해서 중단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3호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게 재가동이 되어서 부품이 공급되는 시기도 지금 빠르면 8월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내년 8월이요. 그래서 내년 8월이 되면 그게 공급이 될지 안 될지 재개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공사를 이렇게 무리해서 진행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올해 11개까지 원전이 섰습니다. 23개 중에. 예. 그래도 우리 블랙아웃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공사는 명분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끝까지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진실을 호도하지 않고 논점을 이탈하지 않는 공정뉴스. 국민TV 라디오 뉴스의 꿈입니다. 지금은 정오 종합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논평입니다. 오늘은 이기적인 엄마 임여인에게라는 제목의 조상훈 사무국장의 논평이 있겠습니다. 조선일보가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을 낳은 여인이라고 지목한 임모 씨가 마침내 말문을 열었습니다. 임 씨는 어제 한겨레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 씨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이번 사건으로 자신과 아들이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받고 있다며 과도한 의혹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임 씨는 특별히 자신의 아들이 받을 상처를 크게 걱정했습니다. 아이가 지금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아이의 걱정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아이가 미국에 있어도 초등학교 5, 6학년이 되면 인터넷이나 모든 매체를 접하니까 이 상황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아이가 입은 상처는 이 세상 누구도 치유할 수 없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임 씨는 한겨레와 조선일보에 보냈던 편지에 쓴 내용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입장도 거듭 밝혔습니다. 임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전제 아래 임 씨 당신에게 묻습니다. 이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최 전 총장과 그의 가족들이 받았을 상처를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까? 지난달 30일 퇴임식장에 함께 자리했던 최 전 총장의 부인과 딸이 어떤 심정이었을지 생각해 봤습니까? 당신이 최 전 총장의 허락도 없이 최동욱을 아들 아버지의 이름으로 학적부에 올려놓는 바람에 가장 큰 상처를 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당신과 아들입니까? 최 전 총장과 그의 가족입니까? 당신은 왜 이렇게 이기적입니까? 최 전 총장이 당신 아들의 아버지가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아들에게 사실을 말해주는 게 엄마의 도리일 것입니다. 당신도 말했듯이 지금까지 전개된 상황만으로도 아들은 이미 출생의 비밀을 알아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1살짜리 아들을 왜 이역만리 미국으로 황급히 보낼 수밖에 없었는지,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지 적어도 아들에게는 이 모든 의문에 대해 진실을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사건으로 가장 큰 상처를 떠안은 최 전 총장과 그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당신과 아들이 입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당신이 나서야 합니다.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의 말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검증된 사실입니다. 한 달 전 미국으로 보낸 아들을 데려와 현 상황을 사실대로 설명하십시오. 그리고 최 전 총장과 함께 법적 효력이 담보되는 방법으로 유전자 검사를 받게 하십시오. 국민TV 라디오 논평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오후에 점차 그치겠지만 비가 그치면 부쩍 쌀쌀해지겠습니다. 서울 지역의 현재 기온은 20.9도, 현재 습도는 71%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정승조였습니다.